월세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입니다. 이거 모르고 계약하면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그대로 쫓겨날 수도 있는데요. 보증금 1,000만 원, 2,000만 원이면 점심값 아끼고 적금 부어가면서 몇 년 걸려 모은 큰 돈이잖아요. 근데 부동산도 집주인도 그 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. 내 돈은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사기꾼이 여러분 보증금을 가져가는 함정 5개를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.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몇 년 모은 소중한 보증금 떼이는 일 없도록 하세요. 첫 번째 함정. 직거래 앱에서 시세보다 싼 방을 발견했습니다. 연락하니까 친절하게 집도 보여줘요. 방도 마음에 들어요. 그런데 이때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. 아, 근데 어떡하죠? 아까 다른 분도 보고 가셨거든요. 가게 약금 먼저 넣어주시면 방 빼놓을게요. 여기서 30만 원을 보내는 순간 끝입니다. 상대방은 그대로 잠수 타고 여러분은 차단당한 채팅창만 보고 있게 돼요. 아니, 집안까지 보여줬는데 집주인이 아니라고요? 네. 집을 보여주는 데는 소유권이 필요 없습니다.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잠깐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도 집은 보여줄 수 있어요. 집을 보여줬다는 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돈이 나가기 전에 이 3개가 일치하는지부터 봐야 돼요.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이름, 상대방 신분증 이름, 입금 계좌 예금주 이름. 하나라도 다르면 멈추세요. 가족 계좌라서요. 제가 대리인이라서요. 사기꾼이 제일 좋아하는 대사들입니다. 진짜일 수 있죠. 그러면 왜 다른지 확인하고 나서 보내면 됩니다.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급하게 만드는 쪽이 수상한 겁니다. 가능하면 그 건물 근처 부동산에 전화 한 통 돌려보세요. 특히 원룸 건물은 주변 중개사들이 집주인이랑 매물 사정을 훤히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. 직거래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. 등기부, 신분증, 대리권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. 다만 첫 계약이라면 차라리 중개 수수료 몇십만 원을 내고 1,000만 원 넘는 보증금을 지키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럼 부동산 끼고 계약하면 사장님 말만 믿고 도장 찍어도 될까요? 대부분은 꼼꼼히 봐주십니다. 근데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고 결정적으로 돈이 걸린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라 나예요. 최소한 내 눈으로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. 그 확인 도구가 등기부 등본입니다.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, 압류가 걸려있는지, 은행 빚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이 집의 신상 정보가 전부 여기 있어요.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 검색하고 700원 결제하면 그 자리에서 열립니다. 처음 열면 한자 투성이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딱 3칸만 보면 됩니다. 표제부? 이 집 맞아? 주소랑 건물 정보가 내가 보고 온 집과 일치하는지, 엉뚱한 호수가 쓰여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갑구. 이 사람 맞아? 소유자 이름이 계약하러 나온 사람 신분증과 같은지, 그리고 압류, 가압류, 경매 개시 결정 이런 단어가 보이면 그 집은 걸러야 합니다. 19. 이 집 빚이 얼마야? 근저당권. 그러니까 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. 월세 매물에 대출 껴있는 건 흔해요. 대출 있다고 다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. 문제는 비율이에요. 집값에 비해 근저당이 너무 크면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먼저 싹 가져가고 내 차례엔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 사람들이 다 받아가고도 내 보증금이 남는 구조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을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. 등기부 열어봤더니 깨끗해요. 대출도 없고 압류도 없고. 오, 안전한 집이네? 아직 아닙니다. 집주인이 세금을 몇 년째 안 내고 있어도 등기부 등본에는 한 줄도 안 나오거든요. 이게 왜 무섭냐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밀린 세금은 낙찰금에서 우선적으로 빠져나갑니다. 겉으로는 멀쩡한 집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세금 폭탄이 숨어 있어서 내 보증금 순서까지 돈이 안 내려오는 거죠. 확인법은 간단해요.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. 이런 것까지 요구하면 집주인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?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법이 세입자한테 확인하라고 만들어둔 권리입니다. 오히려 이걸 보여주기 싫어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그 집주인을 걸러야 해요. 계약 전에 못 봤다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보증금이 1,00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임대차 시작일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. 네 번째 함정은 원룸 건물, 그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입니다. 다가구 주택이 뭐냐면 원룸이 여러 개 있어도 각 호실이 따로 등기된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된 집이에요. 겉으로 봐서는 다세대 주택이랑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5억짜리 건물에 보증금 1,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봅시다. 그럼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. 5억짜리 건물인데 1,000만 원을 못 돌려주겠어? 이 계산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. 이 건물에 보증금을 맡긴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. 1층 세입자가 5,000만 원, 2층이 7,000만 원, 옆방이 3,000만 원을 나보다 먼저 맡겨놨어요. 여기에 아까 본 은행 대출, 밀린 세금까지 얹힙니다. 그러다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3억에 팔렸다고 해볼게요. 그 3억을 사이좋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. 돈 받는데도 순서가 있어요. 나보다 먼저 권리를 갖춘 사람들이 순서대로 받아가고 나는 그 줄에 맨 뒤에 쓰는 거죠. 내 차례에 돈이 남아있어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과 확정일자 내역, 즉 임대차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. 마지막 함정,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다들 마음을 놓거든요. 근데 가장 방심하기 좋은 구간이 바로 여기,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예요. 계약하고 잔금 보내기까지 며칠, 길면 몇 주가 비잖아요. 그 사이에 집주인이 새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이 추가로 잡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잔금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등기부에 이상이 없으면 잔금 보내고 입주하고 입주한 그날에 바로 전입신고까지 하세요.
왜 이렇게 서두르냐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나 이 집의 정당한 세입자예요 라고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는 힘, 대항력이 생기거든요.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내 임차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방패입니다. 그리고 하나 더,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. 대항력이 방패라면 확정일자는 돈 받는 줄의 번호표예요. 확정일자까지 갖춰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보다 늦게 권리를 잡은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. 전입신고하러 간 김에 그 자리에서 같이 받아버리세요. 참고로 계약을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했다면 확정일자랑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니까 처리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 월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5개 정리해볼게요. 하나, 집 보여줬다고 집주인이 아닙니다. 등기부, 신분증, 계좌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전엔 10원도 보내지 마세요. 둘, 등기부에서 이 집이 맞는지, 이 사람이 맞는지,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. 셋,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세금 체납은 안 나오니까 납세 증명서를 요청하세요. 넷, 다가구 주택은 내 앞에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. 다섯,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새로 발급받고 입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세요.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이 영상 저장해두세요. 집 보러 가기 전에 한 번, 계약 전에 한 번, 잔금 보내기 전에 마지막 한 번, 딱 3번 꺼내보면 됩니다. 그 10분이 여러분의 1000만 원을 지킬 거예요. 감사합니다.